여보, 빨리 와봐요, 민호가. 민호가 여기 있어. 손이 덜덜 떨리면서 사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68세 김정희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김정희 여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와 40년 전 신혼여행 사진첩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다락방 상자 속에서 발견한 노란빛 바랜 사진첩. 먼지를 훔쳐내며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뒤편 바위 위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민호야. 사진 속 그 모습은 분명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떻게 40년 전 사진에 5년 전에 죽은 아들이 있을 수 있죠? 김정희 여사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더듬었어요. 이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수민아, 엄마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일이야. 42세 딸 수민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걱정이 되어 서둘러 차를 몰았어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머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30분 후 수민이 도착했을 때 김정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굳은 채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멀리 허공을 응시한 채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민은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김정희 여사는 말없이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수민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엄마 신혼여행 사진이죠? 그런데 뭐가? 뒤에, 바위 위에. 수민의 시선이 사진 속 배경으로 향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빠잖아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여사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였어요. 70세 남편 김철수 씨, 딸 수민, 그리고 민호의 아내였던 45세 서지연까지.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이 합성된 거 아닐까요? 민호의 아버지 김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40년 전에 무슨 합성이 있어요, 아버지. 그때는 디지털 기술도 없었잖아요. 수민이 반박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상한 건 정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민호가 입고 있는 셔츠예요. 파란색 줄무늬 셔츠. 이건 민호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이에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봤어? 김철수가 물었어요.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봤어요. 그 사진만 그래요. 수민이 사진첩을 다시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에는 미래에서 온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이상한 기호와 숫자들만 가득했죠.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수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숫자들, 민호 오빠가 연구하던 내용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민호는 생전에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특히 양자역학과 시간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했었죠. 민호가 사망 전에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죠. 김철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시간을 넘나들 수는 없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민호 오빠는 마지막까지 그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날에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다고요. 정희 여사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미소를 지닌 그의 얼굴. 항상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었던 아들이었죠. 혹시 민호가 남긴 연구 자료가 있을까요? 정희 여사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오빠의 서재에 그대로 보관해뒀어요. 아직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민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물리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복잡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서재에 들어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회상했어요. 정희 여사는 책상 위에 놓인 민호의 안경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정희 여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5살 때 이미 시계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죠.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요. 철수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때는 타임머신에 관한 책을 수십 번이나 읽었지. 항상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었어. 지연은 민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 1년 동안 매일 이 일기를 썼어요. 저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봐야 할 것 같네요. 일기장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여기 봐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꿨다고 적혀 있어요. 어떤 꿈이었는데? 수민이 물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두 젊은 부부를 만나는 꿈이요. 지연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빠는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됐대요.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이었던 거죠. 신혼여행 때의 모습으로. 정희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어떻게? 지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빠는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양자얽힘 현상을 통해 의식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공했다고 적혀 있어요. 내일 내 이론을 증명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을 포착할 것이다. 이건 오빠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쓴 일기예요. 철수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넘나들 수 있어? 수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수민은 민호의 컴퓨터를 켰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에게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네 사람은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파란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죠. 바로 사진 속 그 옷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영상 속 민호가 말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실험이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연구는 시간의 장벽을 넘는 것이었어요.
의식만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론을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제가 이 실험을 성공시키면 그것이 제 생명의 대가가 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상 속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실을 향한 열정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하다고요.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알아낸 건 시간은 강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모든 순간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는 의식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어요. 민호는 화면 밖을 잠시 바라본 후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점이 있어요. 이 실험의 결과로 시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열이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갈 거예요. 지연은 숨을 헉하고 들이켰어요. 다른 가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제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예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본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혼여행. 제주도 바닷가에서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라는 걸요. 왜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으로 가야 한다는 건 확실해요. 영상은 그대로 계속되었지만 갑자기 민호의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책장에 책들이 떨어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정희 여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철수 씨가 가족들을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진정해, 모두. 지진인가 보군.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달랐어요. 이건 지진이 아니에요. 오빠의 이론대로라면 시간의 균열이.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고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울이 깨지듯 공간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새로 밝은 빛이 새어나왔죠. 모두 뒤로 물러나. 철수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희 여사는 오히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민호야, 너니? 빛은 점점 강해졌고 그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줄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수민이 정희 여사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 속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시간의 균열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저를 과거로 보낼 거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균열이 닫히면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 심장마비는. 김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의 죽음은 시간의 법칙을 어긴 대가였던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빗속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분명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반투명했고 불안정하게 깜빡였어요. 민호야. 정희 여사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은 빛을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더 심하게 흔들렸고 정전이 되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호의 형체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형체가 내뿜는 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어요. 가족들은 그 빛 주위로 모였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정희 여사가 물었지만 여전히 민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이 갑자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오빠가 마지막에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시간의 균열이 열리면 균열의 양쪽 끝을 연결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게 무슨 뜻이지? 철수 씨가 물었어요. 수민이 신혼여행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 속 바위. 이게 연결점인 것 같아요. 지연은 민호의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영상은 여전히 재생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속 민호가 말했어요. 제 실험이 성공하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이 발견되는 순간 시간의 균열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해요. 무슨 선택이요? 정희 여사가 화면을 향해 물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그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균열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저를 현재로 데려올 것인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저를 현재로 데려오는 것은 시간의 법칙을 완전히 깨는 행위예요.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영상 속 민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엄마, 아빠, 지연이, 그리고 수민이. 우리 가족이 제게 준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요.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속의 민호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오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신혼여행 사진을 들고 빗속의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증거였던 거죠. 오빠가 과거로 갔다는 증거.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 지연은 사진을 빗속으로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빗속의 민호가 그 사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실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말했잖아. 그를 현재로 데려오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희 여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오빠도 경고했잖아요. 정희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수민아. 우리가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를 보내줄 수 있는 용기로 증명해야 할 때도 있는 거지. 정희 여사는 빗속의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손을 대려 했어요. 여전히 그녀의 손은 빛을 통과했지만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 민호야. 정희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넌 항상 우리의 자랑이었어. 내가 이룬 일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렴. 빗속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빗속의 민호가 사진을 들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며 빛도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빛이 거의 사라질 무렵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 마지막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집안의 전기도 다시 들어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변해 있었죠. 침묵 속에서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무슨 선물을 말한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수민이 그것을 거실로 가져왔고 가족들이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와 봉인된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시간이 지나면 열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놀라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민호는 밝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낯선 실험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실험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보내주는 선택을 하셨겠죠. 정희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행 우주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갔던 과거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다른 우주의 한 지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젊은 엄마 아빠를 만났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철수 씨와 정희 여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기억나세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만난 그 친절한 청년을, 갑자기 나타나 위험에서 구해준 사람을. 정희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 파도에 휩쓸릴 뻔했을 때. 맞아요, 여보. 철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위 위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준 청년.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 그가 민호였다니. 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 속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우주에서는 제가 부모님을 구했고 이 우주에서는 부모님님이 저를 탄생시켰어요. 완벽한 순환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다른 우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오빠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지연아. 다른 형태로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언젠가. 민호의 뒤편으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빛을 바라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남깁니다. 민호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봉인된 편지는 1년 후에 열어주세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거예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영상이 끝나고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의 파일을 열었어요. 그것은 별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 안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밤하늘의 별자리가 벽에 투영되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이건 제가 오빠와 처음 만났을 때 연주됐던 곡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음악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우주의 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빛, 모든 소리, 모든 생명체가 서로 얽혀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민호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어요. 봉인된 편지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지연은 민호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미는 민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쓰고 있었죠. 철수 씨와 정희 여사는 별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밤 민호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편지를 열어볼까요? 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정희 여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작은 USB가 있었어요. 종이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1년이 지났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매일 생각했어요. 이 USB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별의 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제가 개발한 마지막 발명품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잠시 허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연아, 내가 이 기술을 완성시켜 줄 거라 믿어. 수민아, 내 이야기가 세상에 희망을 줄 거야. 엄마, 아빠,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제 USB를 연결하고 별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담아 민호드림.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별의 목소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새로운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별의 문.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벽에 별자리가 투영되었고 점점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실제로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정말 그 방에 있는 것처럼. 민호야. 정희 여사가 앞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통로예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건널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오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걱정 마, 지연아. 난 괜찮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세계가 더 발전하면 진짜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창문 너머에서 활짝 웃었어요. 그의 뒤로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요. 과거, 현재, 미래, 평행 우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민호는 손을 내밀었고 비록 만질 수는 없었지만 모든 가족이 그 제스처를 이해했어요. 그들도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창문은 매년 오늘 1시간 동안만 열릴 거예요. 우리의 기념일이 될 수 있겠죠.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 진짜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게, 민호야. 정희 여사가 약속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모두. 언젠가 다시 만나요. 창문이 천천히 닫히며 방 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놀라운 아들이야. 그래요. 정희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겨 있었습니다. 시간의 과학, 새로운 이론. 민호의 연구가 담긴 파일이었죠. 오빠가 저에게 임무를 맡긴 것 같아요. 지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를 완성시켜야겠어요.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도 사실은 과거의 빛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서 여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희 여사는 오래된 신혼여행 사진첩을 다시 꺼냈어요. 그 유명한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진 속 청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도요.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요? 정희 여사가 철수 씨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 바위를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철수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자. 그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민호는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과 정신은 영원히 그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밖으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마치 민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좋은 꿈 꿔, 민호야. 정희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널 사랑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판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많이 사랑한다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